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일 사회를 맡은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이규진 전공의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척추와 경추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교수 전영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수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재발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척추 질환의 수술에 관해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질문을 뽑아서 전영준 교수님과 함께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질문 뽑겠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척추 수술을 받아도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는 수술에 직접적인 제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도 수술하는 데는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척추 수술도 가벼운 수술이 있고 광범위하게 많이 절개를 해야 되고 이제 뭐 나사모 쓰는 등 이제 큰 수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연령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척추를 구성하고 있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추체들이 이제 구조물들이 노화를 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뼈 구조물 같은 경우 골다공증 등으로 인해서 이제 나사못을 이용해 고정하는 경우라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빠짐이나 이제 분리합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꺼리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근육량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적인 노화가 진행된 상태다 보니까 회복 과정도 더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마취에 취약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과거랑 달리 이제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슬로건 자체가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이런 슬로건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 연령도 증가하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척추 수술을 요하는 그런 환자가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디스크 수술이라면 척추 구조물에 손상 없이 어떤 많은 훼손을 주지 않고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일상생활 불가한 상태라면 수술 고려하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다만 좀 큰 수술해야 되는 경우라고 그러면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는 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 자체가 수술에 제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척추나 디스크 수술 후에 재발도 되나요, 교수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에서는 재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재발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있는 거고요. 이제 목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 대부분 앞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서 그 문제 있는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 부위에서 대부분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제 허리 수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뒤에서 접근을 하게 되고 워낙 협소한 공간에서 수술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디스크 분절에 모든 디스크를 제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디스크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급성기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디스크를 완전히 갈아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찢어서 빼내다 보니까 남아있는 디스크들이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수술 중에도 그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히 세척을 하고 남아있는 조각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허리 수술도 가끔 전방에서 접근하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배를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게 수술이 상대적으로 좀 과도해지고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후방에서 작은 분절을 수술한다라고 하면 후방에서 하는 경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후방에서 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고요. 다만 재발의 가능성은 단순 디스크의 경우 언제든지 남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척추 수술 후에 다리가 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척추 수술 자체와 하지 부종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제 하지 부종이라는 것은 실제로 혈류의 저류에서 발생하는 소견이고요. 즉 신경을 조작하는 그런 척추 수술 자체로 혈류의 저류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근데 다만 수술하다 보면 이제 수술 중에 마취를 위해서 다량의 몸에 생리식염수가 주입하게 되고
그다음 장시간 엎드린 자세에서 이런 물들이 많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수술 직후에 붓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누운 상태에서 이제 안정을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다리에 있는 근육의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 혈류가 저류하게 되는 건 당연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부종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전방에서 허리 수술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림프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찌꺼기를 걸러내주는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뒤에서 접근한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수술 자체만으로 부종이 생기지는 않는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초기에 생기는 부종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은 스타킹을 신고 다리 올린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제 스타킹의 목적은 단순 부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혈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 가능성에서 스타킹을 사용하긴 하죠. 이제 안정된 시간이 필요로 할 때는 가능하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가 유지가 됐다라고 하면 빨리 보행을 시작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뽑겠습니다. 수술 후에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운전이나 운동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수술한 다음에 특별한 합병증, 그러니까 뭐 감염이나 혈전이 고인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경우, 그 다음에 술 전에 마비 등의 신경학적 결손이 없던 상태라고 하면 이제 수술할 때 사용하게 되는 배액관이나 소변줄은 한 2, 3일 정도는 충분히 제거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단거리 보행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 한 2, 3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대부분 환자들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다 합니다. 개인적인 위생, 식사, 가벼운 운동 이런 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수술 부위의 안정성, 척추의 흔들림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을 하는 건 좀 제한을 당분간 좀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큰 수술, 즉 유압술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은 일상생활, 술 전의 생활로 복귀가 가능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운동은 대부분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이 좀 무거운 운동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경과 후에 하시기를 권고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운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술을 하고 나게 되면 통증이 잔존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 회복 과정에서 우리 몸의 반응 속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 시에 사고의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죠. 빨리빨리 반응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솔직히 태어날 때 운전하고 가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반응 속도 때문에 보통은 한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운전하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적절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스크와 척추 협착 등 척추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통해 환자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전윤진 교수님,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뭐 환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건강 정보가 가득한 영상은 한양대학교 병원 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